여러분, 당뇨를 졸업하려면 췌장 기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슐린 분비량은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점점 늘어가다가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여러분, 당뇨를 졸업하려면 췌장 기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췌장이 인슐린을 얼만큼 분비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선 인슐린 분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인슐린 분비량은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점점 늘어가다가 췌장이 지쳐버리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의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인지를 반드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펩타이드 측정기를 통해서 나의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 측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정상 범위는 1에서 3.5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인슐린은 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잘 나오는데 이게 잘 쓰이지 못하면 2형 당뇨, 너무 적게 나오는 0.6 미만이면 1형 당뇨,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면 1.5형 당뇨라고 말을 했습니다. 췌장이 점점 지쳐가는 거는 우리가 당활세소랑 그리고 시펩타이드 이 두 가지만 검사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당활세가 5.4%라서 혈당 조절은 잘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시펩타이드가 5.04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췌장이 보상작용을 많이 해서 인슐린을 어마어마하게 분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는 13.5%까지 올라갔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1.07밖에, 굉장히 더 많이 분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췌장이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더 지쳐가면 0.69, 0.22 이렇게 계속 췌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활세소 하나만 검사해서는 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펩타이드를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혈액 검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펩타이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변에 검사하는 곳이 없어요 라든지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있는 곳은 집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수식을 개발을 했는데요. 성별, 출생연도, 당활세소, 그리고 당뇨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당뇨약 개수, 그다음에 BMI, 인슐린 등의 정보를 넣어서 인슐린 분비량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인슐린 분비량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본인의 성별, 그리고 출생연도 4자리, 당활세소 숫자, 그리고 당뇨 진단받은 지 몇 년 되었는지, 이환 기간, 그리고 본인이 먹고 있는 당뇨약 개수,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이면 총 2알이겠죠? 2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키, 몸무게, 그리고 인슐린 사용 여부는 안 맞는다고 하면 왼쪽 체크, 맞는다고 하면 오른쪽 체크 이렇게 하셔서 몇 가지 정보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마지막에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아까 넣었던 이 데이터의 인슐린 분비량 예상 수치는 0.73입니다. 우리 1 이상이어야 정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6에서 1 사이에 해당하면 1.5형 당뇨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결과값이 나오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분비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는 게 당연히 더 정확하지만 내가 아직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분비량을 알고 싶다 라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꼭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요인들 중에 췌장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췌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엑셀을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점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당뇨스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시펩타이드 검사를 좀 해보기 위해서 병원도 알아보고 당뇨스쿨 의료진에도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당활소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처럼 인슐린 분비량 검사도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하실 것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정상 범위는 그래도 1 이상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상적으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인슐린 효율이 떨어져서 혈당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2형 당뇨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0.6 미만이라서 많이 부족한 당뇨를 1형 당뇨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에 낀 좀 애매한 유형의 당뇨가 요새는 좀 늘고 있죠. 인슐린 분비량이 0.6에서 1 사이에 있는 분들을 1.5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늘고 있어서 그래서 좀 고민이고 문제가 되는 당뇨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치료 기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5형으로 분류가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리기 위한 그런 생활요법과 치료들을 했을 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0.6 미만이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보니까 1.5형들은 그래도 좀 금방 한 2, 3개월 안에 올라오기도 하고, 길면 한 6개월 안에 1 이상으로 분비량이 늘기도 하는데요. 1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0.2, 0.1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양이 0에 가깝게 나오는 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 검사 반드시 해보시고 내가 2형인지 1.5형인지 1형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에 따른 치료 기간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마구잡이로 정리한 데이터인데, 일단은 나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성별도 다양하고, BMI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19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9점 몇? 이게 정상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른 유형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체중 아니면 비만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당뇨 첫 진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래된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들도 꽤 보이죠. 셀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을 먹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당뇨약을 먹는지, 그리고 인슐린을 맞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셀포닐 유레아는 췌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계속 사용을 했을 때는 췌장이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투여를 하게 되면 밖에서 그만큼 외부에서 인슐린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내원 당시의 시백타이드 수치를 정리를 한 건데요. 이 초록색은 처음에 1형으로 오셨던 분들입니다. 애초에 0.6 미만이었던 분들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냅뒀습니다. 0.6에서 1 사이죠. 1.5형인 분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오셨을 때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던 분들만 정리를 했었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치료를 한 이후에 시백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1 이상으로 올라온 분들만 정리가 된 거죠. 정말 놀라웠던 거는 0.25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환자분이셨는데, 잘 안 보이겠지만 2.05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도 놀래고 환자분도 놀랬던 그런 분이셨고, 그 다음에 0.78 이거는 왜 빨간색 해놨냐면 1 이상이었는데 나중에 췌장 인슐린 분비량 늘려주는 한약을 좀 쉬고 다른 치료에 집중을 했더니 다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1 미만이었던 분들이 췌장 치료를 했을 경우에 1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췌장 재생환을 만들어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췌장 재생환을 처방하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지를 잘 않습니다. 잘 안 늘어나는데 췌장 재생환을 처방을 했을 때에만 보통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재생을 늘려주는 약제가 별도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더 많이 하고 있고, 1형인 분들, 1.5형인 분들도 내가 치료를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엑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모아봤어요. 보시면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그거는 초기 당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3년 미만인 분들이 5명 있는데 이분들도 인슐린 분비량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췌장 괜찮겠지.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다면 나는 한 1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됐어, 이런 분들도 방심할 수 없다. 왜냐면 5명이나 거의 한 절반 정도 해당하거든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 미만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데이터만 따로 모아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여기는 당화혈수 수치가 빠졌는데 다 전 단계 수준이었어요. 당뇨약을 아예 먹지 않고 인슐린도 맞지 않는 정말 당뇨 전 단계, 처방이 나오지 않는 그냥 전 단계 수준인데 인슐린 분비량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단계이니까 나는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은 지금 당뇨약도 안 먹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슐린 분비량은 적을 수 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들이 0.6 미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요새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봤었던 표에서 0.6 미만인 분들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0.6 미만인 분들은 첫 번째 인슐린을 맞고 있더라. 나머지 분들은 인슐린을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면 췌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나는 좀 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러다가 큰일 나, 췌장이 너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만들면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 라는 기전이 생겨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맞는 분들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급격하게 적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당뇨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얼추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기에는 2010년, 똑같이 2010년, 그리고 2009년, 1994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당뇨가 오래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더 적어지는 것도 맞긴 하는데, 이분들의 그 당뇨 첫 진단 해가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분도 인슐린 분비량이 0.6 이상인 걸 봐서, 저는 인슐린 맞는 게 좀 인슐린 분비량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슐린 투여가 당뇨 환자분에게는 그렇게 이롭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슐린 투여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점점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적었는데 많아진 분들만 제가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이분들이 내온 당시에 1 미만이었는데 1 이상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복용했었던 한약이 바로 췌장재생환입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 췌장이기 때문에 췌장의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약재들만 조합을 찾아서 모아놓은 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환을 1.5형인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1형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1.5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구나, 1형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겠구나. 근데 췌장 재생환 약제를 쓰지 않고 그냥 간이나 소화기, 그다음에 심장 문제를 해결하는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해결하는 한약 치료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췌장 재생환 그런 환 처방이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가장 강력한 약제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하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2형 당뇨니까 나는 괜찮겠지, 난 인슐린 분비량 잘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여유가 되고 가능하다면 한 포씩은 드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보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혈당이 잘 잡히고 있고 인슐린 분비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췌장이 어떻게 해서든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보상작용을 하고 있는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췌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쳐버리면 분비량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2형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췌장이 지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포씩이라도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1.5형 당뇨라고 하면 하루에 2포씩, 그리고 만약에 1형이라고 하면 한 3, 4포씩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1형인 분들이 3, 4포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임상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이 3포를 먹으면 괜찮은데 4포를 먹으면 저혈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분은 지금 3포를 드시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분은 1형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0.2 미만으로 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췌장 재생환을 복용하고 나서 갭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원래 인슐린이 안 나오는 분들이 특징이 정말 혈당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높을 땐 300 넘게 올라가고 저혈당도 오고 이 기복이 엄청 심한 분인데, 이분이 췌장 재생환을 드시고 나서 300 넘는 적이 없어졌다, 기복도 많이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라고 하면 치료 기간은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3, 4포씩 드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처럼 기복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혈당도 좀 안정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분은 1 이상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검사기기 자체에서 0.2 미만이면 아예 체크가 안 돼요. 숫자로 나오질 않는데 0.2 미만이라고 표시가 그냥 될 뿐이거든요. 그러면 0인지 0.1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0.2 미만으로 표시가 되던 분이 어느 날 췌장 재생환을 계속 꾸준히 드시다 보니까 0.2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1 이상이 되기를 저희도 간절하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는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췌장이 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 해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시고 7, 8시간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시간을 계속 늘려주셔야 됩니다. 밥을 먹고 쉬었다가 밥을 먹고 쉬었다가 해서 간식을 웬만하면 다 끊어서 식사 위주로만 음식을 먹고 그 외에는 금식 최대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관련된 혈자리가 우리 흉추에 있는데, 흉추를 자극해주면 췌장 기능이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흉추 자극해주는 이런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거나 비틀기도 흉추를 자극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실생활에서 조금씩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췌장 재생환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좀 복용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약 치료에 대한 문의는 1644-5178로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검사 그리고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